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페이, 대북이라고 그러죠. 대북에서 최영문 대만 총통을 만나서 미국의 확고한 대만 수호 방침을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하원 의장이 대통령도 아닌데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집권당의 실세입니다. 다만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지는데, 지금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만 방어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합니다.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은 반대다. 이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권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 하는 것은 또 존중합니다. 다만 무력으로 대만을 합병하는 것은 반대다. 그럼 무력으로 할 때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투입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만 사이에는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군사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펠로시 의장은 본인의 반중국적인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마치 미국이 대만을 끝까지 지켜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가 나왔으니 말이지, 대만이 저렇게 독립국가로, 민주국가로, 경제강국으로 살아있는 것은 6.25 때 한국인이 희생된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6.25 남침이 있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은 맨 처음 조치로 미국 7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첫 조치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대만을 포기했습니다. 모택동이 그걸 믿고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6.25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이 6.25 남침 뒤에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포기했던 대만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서 지금까지 대만이 저렇게 살아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이번 행동으로 미국에서는 여러 비판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입장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 군대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급한데 괜히 시진핑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대만 방문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었고, 펠로시 의장은 아마 이번 가을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좀 상당히 강경한 이런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오늘 오후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느냐, 예의상 만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하원 의장은 권력승계 제3입니다. 대통령이 유고시 부통령이 유고하면은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펠로시가 탄 미 공군기를 전투기가 여러 대 호위를 하고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카운터 파트는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니까 두 사람이 회담을 하게 되는데, 펠로시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정사실로 하면서 한국에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멀리 와서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반응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만남은 대통령의 휴가 일정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보도에 혼선이 없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내일 만남을 조율 중이라는 그런 뉴스를 내보낸 데 대한 반박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만남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조율 중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지금 지방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데 저 멀리서 찾아온 손님이고 더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방을 하고 있고 일본에도 갑니다만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일본 글쎄요 아마 이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펠로시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14일입니다.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제2차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을 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낸시 펠로시를 만났는데 그때도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맞았죠. 하노이 회담이 그 뒤에 보면 결렬되었습니다. 그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기가 직접 섰다면서 만절필동이라고 쓴 휘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게 또 사진에 찍혔어요. 만절필동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만절필동은 순자에 나오는 글인데 그 뜻은 황하는 굽이쳐 흐르지만은 결국은 동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만절필동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중국 황제, 이때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의 중국 황제에 대한 한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글로 써 있습니다. 선조도 그렇게 쓰고 송시열도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만절필동 하면서 현존하는 권력인 청나라보다는 망한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읊은 만절필동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에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황제에 대한 충성이니까 시진핑이가 요새 뭐 심판 황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중국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반중국적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선물로 주었으니까 펠로시 의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자를 잘 아는 사람에게 이거 좀 해석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뭐 순리대로 된다 이런 뜻인데 사필규정이라는 뜻도 되는데 한국 역사를 덧붙여서 해석을 했다면은 그런 모욕이 있을 수가 없죠. 문재인 정부도 시진핑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도 시진핑에게 충성을 다하기 바란다는 식으로 중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아주 좋아하는가 봐요. 이 만절필동이라는 글 쓰는 걸 마치 자기들끼리는
뭔가 이게 아는 척하는 유행이 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2017년 12월 5일 노영민 주중대사가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때 방명록에다가 만절필동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하면서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까지도 김정은의 종속적인, 굴종적인 행동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글이 바로 만절필동이었습니다. 그 낸시 펠로시가 오늘 오후에 한국에 온다니까 그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했던 그 영상을 뒤에 붙여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4일 저녁 10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한국 정당 대표들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만남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오늘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고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믿을 수가 없다. 트럼프는 지금 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여당의 기대를 상당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친필 휘호를 낸시 펠로시에게 선물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써져 있는 이 고사성어는 만절필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만절필동. 만절필동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만절필동. 이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한국 사람이 있을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중국 황제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황제에게 조선은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뜻을 낸시 펠로시, 이 머리 좋은 아주 말이 그렇게 강하고 날카로울 수가 없는 이 낸시 펠로시가 보좌관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황제에게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확실하게 시진핑 편에 붙겠다는 뜻을 나한테 통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편에 서지 않겠다. 중국 편에 서겠다는 뜻인 거지. 아니면은 더 곡해를 하면은 미국도 한국처럼 중국 황제 시진핑에게 충성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이 글 내용을 알면은 낸시 펠로시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만절필동은 사필귀정과 같은 뜻이다. 모든 일이 결국에는 바로 되게 되어 있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고사성어는 그 뒤에
그 말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만절필동이란 말이 이번에 처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당시에 삼성 국회의원은 오늘 지낸 노영민 주중대사, 지금 비서실장이죠. 주중대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서 신임장을 제정합니다. 신임장을 제정하고 방명록을 남겨요. 거기에 만절필동 공창미래라고 썼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절필동 공창미래라니,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에 사대하듯이 다시 사대를 하겠다는 뜻이냐, 이 충성을 맹세하는 글인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해가지고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자성어를 이번에는 낸시 펠로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는 혹시 중국에만 충성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미국에도 계속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겠다?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의 대통령 황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 세웠는지, 이게 참 놀랄 노자입니다. 이왕 지사, 이 만절필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썼으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린다면은, 만절필동이란 말을 즐겨 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선조가 남긴 글에 만절필동 제조 번방이란 글이 있고요. 이게 중국 괴산 화양계곡에 있는 만동묘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경기 가평 조종암에 새겨져 있는 문구군요. 만절필동 제조 번방. 이거는 선조가 명나라에게 감사하면서 남긴 글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선은 변함없이 만절필동 그대로 보내가면 황하물은 만 번이나 꺾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들어간다. 황해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에 순자라는 사람이 남긴 글입니다. 남긴 글인데, 이걸 조선에서 쓸 때는, 선조가 썼을 때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망할 뻔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 만절필동. 그래서 만절필동 하겠다. 충성을 다 바치겠다. 제조 번방. 변방에 있는 나라를, 이건 속국이란 뜻인데, 속국을 제조 다시 만들어 주었다.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만절필동과 관계되는 또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숙종 때 신하인데 오래 살았죠. 서인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망한 명나라를 계속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친명 중화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때 이미 중국에는 청나라가 들어섰지만은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선비들은 청나라를 멸시하고 사라진 명나라에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사라진 명의 연호를 계속 썼습니다. 사대주의의 극치죠. 관념론의 극치죠. 이건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좀 그 광경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송시열은 바로 그런 극도의 사대주의자였습니다. 친명 사대주의자죠. 이 사람이 나중에 권력 투여에서 밀려가지고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됐습니다.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만동묘를 만들어라. 만동묘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만동은 무슨 뜻이냐? 지금 말씀드린 만절필동의 줄임말이죠. 만동묘라고 하고 사당을 그렇게 짓고,
이 사당은 왜 짓느냐? 명나라 황제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으라는 겁니다. 명나라 황제, 없어진 명나라 황제를 조선에서 모시는데 만동묘라고 하라. 만동, 즉 계속 없어진 명나라의 황제에게도 조선은 충성을 다 바친다. 충성을 다 바친다. 이렇게 해서 만동묘가 섰습니다. 만동묘가. 모화사상의 요람이라고 합니다. 이 만동묘가.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속리산 계곡에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충성을 다 바친다. 누구에게? 중국의 황제에게. 는 말로 이게 의미가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노영민 대사가 이런 글을, 이런 굴욕적인 글을 시진핑에게 바쳤느냐. 그때 한참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을 문희상 씨가 펠로시한테 갖다 주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다 상전으로 모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걸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외교 참사고 펠로시에 대한 모욕이고 또 말썽이 나서 이런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벌써 1년여 전에 있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우기면서 이 말을 또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봐야 되는데 진담은 뭐냐? 문재인 정권은 친중하겠다는 선언 아닐까요? 친중하겠다. 일군 사령관을 지낸 박정희 일군 사령관이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탈미, 미국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중, 중국에 다가간다. 그 다음에 반일한다. 일본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북한과 통한다. 밀통한다는 거죠. 통북, 탈미, 친중, 반일, 통북. 통북하면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히 식민지가 되거나 북한에 먹혀버리겠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이다. 외교 정책 설마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 있는 이른바 주사파 출신 핵심 인사들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파의 목적은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반미해가지고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철수시키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씨는 만절필동을 통해서 친중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냐, 암시한 것이냐. 반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일본 천황은 일본 일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왕이라는 말도 사실은 모욕적인 말이죠. 이 국회의장 되는 사람은 일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천왕이라고 해야 됩니다. 언론은 일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일왕은 전범의 아들인데 직접 종군 위안부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황의 아버지인 아끼히도 천황은 전범은 아닙니다. 전쟁범죄자라는 뜻인데 전쟁범죄자로서 단죄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범죄자라는 판단이 나온 게 없어요. 태평양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태평양 전쟁을 끝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식민 통치의 상징 인물이니까 뭐 전범이라고 부르고 싶겠지만은 전범이라고 국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범의 아들, 현 천황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건 일종의 연좌제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지금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왜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일본을 화나게 하면 안 되죠. 문희상 씨의 이 발언으로 일본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이런 휘호를 중국에 충성바치겠다는 휘호를 펠로시한테 줬다면 종합하면 결국 탈미, 친중, 반일 통보하겠다는 선언 아닐까요? 이 만절필동이라는 이 말을 펠로시가 적석해서 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펠로시 입에서 나온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은 이 만절필동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글귀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 어둡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